안녕하세요. 메이킹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국내 전설의 1호 바이오벤처인 바이오니아, 최근 저점 대비 10배 이상 주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질까요?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당기순이가 이제 주가를 비교한 트레일링 PR은 24.34. 1년 뒤 예상되는 당기순이가 이제 주가를 비교한 포워드 12M PR 같은 경우는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상반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아마 숫자가 잡힐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 같은 아직 예상이 안 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도 8.88%, 최근에 10%까지 늘었다가 조금 이제 줄었는데 이전보다는 상당히 외국인의 관심이 몇 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주주연한 같은 경우에는 박한호 대표의 10인이 16.2%,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어떤 바이오텍 비해서 좀 낮지요. 자, 운영사별 보유은행 올해 3월달 기준으로 DB 자산 운영이 좀 있는데, 자산 운영사도 이제 바이오니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자, 92년도에 국내 바이오벤처 1호로 설립되어서 2005년도에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들어옵니다. 자, 그 사업 분야가 여러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전자 중심으로 했고요. 2003년도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어서 상당히 그 뒤에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 먼저 들어왔던 마크로젠과 더불어서 대단한 어떤 주가가 될 것이다 관심이 많았는데,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 특별하게 이렇게 발전되는 상황이 실적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뒤에 잊혀져 버렸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어떤 오랜 어떤 R&D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장기적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대단했던 분자 진단, 그리고 김희선 씨가 지금 선전하는 거죠. 이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알려져 있는 비엔날시, 요게 이제 실적에 또 가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이죠. 네, 신약 개발. 자,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보시게 되면 바이오텍인데 실적이 지금 잡히고 있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44.7% 매출이 증가되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30% 가까이 증가, 당기순이익도 58%, 성장과 수익성이 돋보이는 어떤 바이오니아입니다. 주가도 올라갔습니다만 펀더멘탈도 받쳐주고 있다. 이거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보시게 되면 유동금융자산이 4년 만에 거의 6배 가까이 올라왔고요. 현금성 자산도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왔습니다. 장기금융자산도 이전보다 다 늘어났고요. 유형자산 좀 늘어나면서 자, 생산시설 관련되는 부분들도 확장을 하고 있다. 이익잉여금도 결손금이 1000억대에서 200억대로 급격하게 줄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네요. 현금 흐름표에서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으로 작년부터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관련되는 부분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무적인 어떤 조달을 하고 있는데요. 유동비율이라든지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자, 재무상태 흐름들, 수치들 괜찮고요. ROE도 작년부터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종속회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에이스 바이옴이 이 유산균 관련되는 바이오틱스 관련되는 부분, 이거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죠. 요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써나젠 테라피틱스가 또 최근에 코로나 흡입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죠. 그리고 해외 소재 기업과 MTA 물질 이전 계약을 좀 맺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 전에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향후에 기술 이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R&D 모멘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유한영행도 이제 바이오니아의 지분이 지금 공시 기준 5% 미만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몇 년 전까지는 이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미 RNA 요 이제 플랫폼 기술 자체가 상당히 그 주목을 좀 해볼 만한 어떤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써나젠 프라티틱스 관련의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계약 체결을 작년도에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임상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향후에 제일 중요할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구체적인 임상에서의 어떤 근거를 남겨주는 게 바이오니아의 향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사가 이제 미상한 전환사체 관련되는 부분들은 2019년도에 이제 발행됐던 7회 전환사체 여기가 한 60만 주 가까이 되는데요. 자, 이 전환가격이 6,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전환 청구가 작년도부터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향후에 이제 물량들이 좀 있을 수 있다. 60만 주 가량. 그리고 이제 사모자금으로 들어왔던 돈들은 대부분 이제 이전에 좀 힘들 때 운영자금으로 썼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돈들이 조금 이제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전하고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 관련되는 부분에서 박한호 이분 상당히 이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1호 바이오 벤처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이제 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학과 박사, 그리고 이제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미국에 갔다가 국내에 들어오면 뭐 정교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80년도가 격동의 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사회운동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에 대해서 뭔가 보답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바이오니아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최근에 주가 흐름가 나오면서 좀 기대를 뭐 해볼 수 있는 어떤 회사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플랫폼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쌈이 RNA라고 했는데요. 이 DNA, RNA, 프로틴 관련되는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센트럴 도구모라 해가지고 요렇게만 가는 거로 생각했지 요렇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한동안에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RNA 관심이 코로나 때 이제 RNA 백신 이후에 계속 이제 관심이 되고 있죠. 자, 그런 어떤 근원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바이오 의약품이 사실은 이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이 몸 안에 부족한 것을 집어넣어주는 단계는 뭐 인슐린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핍된 단백질을 집어넣으니까 그 종류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했던 게 문제가 되는 타켓 단백질, 단백질이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질병 유발 단백질을 기능을 억제하는 걸 보통 우리 항체 의약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항체가 들어간다든지 화학 의약품으로서 이제 케미칼 드러그로도 이 부분을 억제하는데 요 단계에서도 합해 보면 아직 그 타켓 부위를 발견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0개 정도 안쪽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우리 뭐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희귀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덜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앞 단계에 RNA 단계에서 뭔가 이 단백질을 조절하는 기전이 98년도에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제약사들이 도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실패를 거듭했는데 201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뭐 바이오에서 이 RNA 관련되는 부분들이 거의 떴습니다. 엘라엘람이 이제 뭐 신약도 FDA 승인을 받으면서 그런 상태여다가 이제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RNA 관련되는 그 부분들이 떴고 향후에도 이제 계속 이 부분들이 뜰 수 있는 흐름의 배경은 뭐냐? 여기는 제한적인 부분인데 어렵습니다만 RNA 단계에서는 이걸 만약에 억제를 해버리면 원천적으로 질병 유발 단백질 자체가 안 생기니까 병이 생기고 나온 다음에 때리는 게 아니라 생기는 것 자체를 중간에서 커버하니까 상당히 이 부분은 제한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규모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최근에 RNA 시장에 많이 이제 접목하는 것들이 기술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문제가 되는 요 mRNA 단계, 요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핵 속에서 나와서 세포질로 나오면 이제 리보솜과 계란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요 이제 전달체가 mRNA인데 요것을 조절하는 게 RSSC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뭐 RNA inducing slicing 컴플렉스 무슨 복합체라고 되어 있는데 synthetic siRNA 요거를 small interfacing RNA 요걸 이제 만들어서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간에 어려웠거든요. 예, 세포 안쪽으로 집어넣는 이 과정 자체가 RNA 자체가 이게 고분자니까 그게 좀 힘들었는데 일단 집어넣으면 요 다이스라고 하는 형태가 이거라고 결합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 mRNA 단계를 이걸 분해해 버립니다. 요런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게 RNAi 관련되는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가장 기술이 앞서고 있는 게 엘랄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랄람 정도가 최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의 어떤 RNA 관련되는 어떤 회사들이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올릭스, 올리페스, apta바이오,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출액이 한 50% 가까이를 매년 거의 계속 이제 적자 상태였는데 그만큼 이제 R&D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엘랄람 어떤 부분들은 시가총액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그 다음 정도 수준을 지금 목표로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기대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이제 막 뜬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RNAi 관련되는 기술의 미충족 소유는 뭐냐면요. 부작용이 있을 수, 그러니까 몸에 없는 것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합성해서 집어넣으니까 면역성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세포 내에 제대로 전달하느냐. 이게 그동안 문제였는데 엘랄람이 이거 부분을 극복을 해줬고 바이오니아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이 부분을 좀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을 저감하고 품질 관리 이런 부분들이 난제였는데요. 나름 쌈이 이제 RNA 요 바이오니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기술은 셀프 어셈블 미셀 인히비토리 RNA 뭐 영어로 돼 있는 복잡한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요 양극단에다가 세포막은 보통 있잖아요. 이제 지질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뚫기가 어렵거든요. 보통 이제 RNA는 그 음극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단에다가 소수성과 이제 친수성을 같이 결합해서 마치 제가 셀리버리 형태도 이러면서 이제 세포막을 들어가듯이 여기 바이오니아도 양극단에다가 이런 형태를 달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성도 지금 상당히 뭐 동물 실험 이런 거에서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그 라지 스케일로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어떤 딜리버리 과정이 이런 어떤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오버컴했다, 극복했다. 기존에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보통은 이제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요게 이제 나노 입질 그 물질로 복합체로 이렇게 나노 파티클 형태로 같이 이제 별도의 전달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런 상태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 형태가 쌈이 RNA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세계 최초의 어떤 기전이죠. 기존하고 다른 이제 RNAi의 어떤 형태가 되어 있고 효과라든지 생체의 안정성, 독성, 부작용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질병 치료에 적용이 가능하다. 난치병, 뭐 암이라든지 기타 어떤 질환들에도 다양하게 좀 사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이제 기대가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동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전임상 단계, 개발 단계 뭐 요런 단계에 대부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임상 단계로 지금 들어간 건 없거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가가 팍팍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죠.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 뭐 이제 단기적인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향후의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임상 단계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가 있으면 아로 관련되는 부분, 에로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유한양행 관련되는 부분에서 IBP, 요게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 관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역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 요런 것들이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나름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8월 달에 주가 흐름은 이제 자회사, 써나젠 관련되는 부분, 써나젠 이제 테라피틱스가 요것도 역시 이제 쌈이 RNA 어떤 플랫폼에서 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독성시험 의뢰를 하고 독성시험에 착수를 했다. 그래서 이건 흡입형입니다. 그래서 엔데믹으로 가면 이제 경구형이라든지 흡입형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임상 동물 실험에서 나름 효과가 괜찮았더라. 그래서 이제 박한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도 했죠. 오랫동안 참았는데 이제 드디어 시총 1조를 돌파했다.
이 시총 1조는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제 분자 진단이라는 게 이제 캐시카우 형태가 돼 있고, RNA 치료제가 사실은 이제 바이오 약품, 특히 유전자 치료제의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메가 트렌드로 앞으로 다가온다고 하면 여기에 관련 어떤 회사들의 어떤 시가총액은 당연히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바이오니아의 어떤 개념들도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그림상으로 나오는 흡입형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가 그럼 그러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해야 되는데요. 이제 분자 진단기 관련되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뿐만 아니라 뭐 에이즈 감염, 뭐 성병, 결핵, 말라리아 요런 어떤 이제 분자 진단기 관련되는 뭐 생산을 하는데요. 이 지금 정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 업계에서는 이제 분자 진단기 생산 공장 정설을 통해서 분자 진단 사업이 향후에 7천억에서 1조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도 매출액이 분자 진단이 한 1,500억 대였는데 정설 규모로만 보면 4배, 6배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캐시카우로 이 돈을 가지고 신약 개발의 어떤 자금으로 꾸준히 되어서 이제 뭐 시너지 효과를 보겠다. 이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보다는 뭐 그년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뭐 만성신장병, 이제 뭐 내시, 건선 이런 이제 섬유화증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시험도 이제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부분들을 주가가 좀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올라갔다가 본래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어떤 상승이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 회사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국내도 뭐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엘라엘람이 가장 그 RNA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 최고의 기업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죠. 여기가 시가총액이 한 25조 정도 갑니다. 예. 꾸준하게 증가했죠. 이게 2005년 대비해 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2018년도에 요때 이제 FDA 승인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요. RNA 관련되는 부분이 시장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돌파를 해서 $150, 많이 가면 뭐 $300도 지금 차트상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대상이 아이오니스가 있습니다. 아이오니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019년도까지는 얘가 거의 뭐 9조까지 갔다가 조금 이제 떨어져 있어요. 아이오니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비교 대상은 또 뭐 시젠하고 마찬가지로 뭐 퀴아젠 이런 회사들도 있겠죠. 여기가 한 13조 정도. 그 다음에 뭐 홀로직 같은 경우는 한 20조. 이런 어떤 진단 시장 자체도 계속 이제 성장한다고 봐야 되겠죠. 분자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노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뭐 엄청나고요. 200조가 넘으니까요.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의 어떤 외국 회사들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니아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본다면 이 회사가 그 상장을 할 때 제가 상당히 기대가 있었댔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이제 국내의 어떤 기관들도 엄청 높은 배수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그 뒤에 실적을 플러스를 낸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 그만큼 이제 R&D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업은 계속 적자 상태. 그런 흐름들을 계속 이제 보여줬고, 중간중간에 유상증자 하다가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잊었던 것 같아요. 바이오니아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그렇게 크게 없는 상태에서 이 작년부터 이 코로나로 이제 그 진단기 업체들이 올라갔다가 이제 대부분 진단기 업체들은 떨어졌잖아요. 근데 얘는 진단기로 이제 돈을 버는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진단기 업체에서도 다른 데는 이제 시약 위주로 하면 얘는 이제 뭐 장비를 이제 선진국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가격이 싸게 좀 먹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뭐 개도기라든지 요런 데다가 좀 싸게 납품을 해서, 그러면 시약이라든지 키트 매출까지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그런 것들을 캐시카우로 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해서 나가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어떤 저점 대비해서는 템버그가 나왔습니다, 이미. 예.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 그리고 RNA의 어떤 시장에 어떤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전에 어떤 이 흐름들도 지금 돌파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한 7만원대까지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총을 보게 되면 지금 한 1조 한 4천억대 정도거든요. 그러면 비교 대상을 국내에서 보게 되면 비교 대상이 그렇겠습니다. 해외로 본다고 하면 R&A 시장으로 본다면 좀 더 이제 시총이 늘어나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 회사는 이제 펀더멘탈이 받쳐준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만약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탈 가격만 좀 안 하면 계속 뭐 보유할 수 있는 어떤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고, 단계 좀 급등하기 때문에 좀 뭐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중요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가면 7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향후에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보통 이제 조정을 좀 보여주잖아요. 가격 조정. 그러면 다시 뭐 한 3만원대, 4만원대 가면 신규 매수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어떤 가격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도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전에 이제 뭐 보유 비중이 그렇게 없다가 작년도에 이제 뭐 보유 비중이 한 3%, 4%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한 10%까지 늘었다가 최근에 좀 줄였긴 줄였습니다만, 요런 어떤 기대감들은 단순히 어떤 그거보다는 향후에 R&A 시장, 그 다음 분자진의 성장이 동반되니까 바이오니아의 어떤 흐름들은 그동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어떤 그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날 어떤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가격 조정을 다시 했다고 하면 다음에 흐름이 나온다면 많게는 뭐 10만원권까지도 가볼 수 있는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한번 꼭 종목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